안녕하세요. 최강 인선생입니다. 제18강 예술과 제중문화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화이팅! 자, 플라톤과 순자,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뭘까요? 플라톤과 순자는 예술에는 도덕이 들어가야 된다. 음악이건 미술이건 도덕이 들어가야 된다. 좋은 말과 좋은 곡조가 우아함과 좋은 장단은 좋은 인품에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그것은 그 성격과 마음에 진정으로 선량하고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주장이고, 순자는 음악이 정치적 교화, 인격 수양, 화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절대적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을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술은 신미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스카 와일드는 뭐다? 예술은 미적인 걸 추구하는 거지 절대로 도덕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묵자입니다. 묵자는 음악을 하지 마라. 그쵸? 순자를 깐 거죠. 음악은 교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을 선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흙을 긁어모 악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세금을 뜯어먹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향락에 빠진다라는 거죠. 관리가 음악에 좋아서 즐기한다면 창고나 나라의 고가는 부실해진다. 엉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묵자입니다. 또 묵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순자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음악 치료라든지 지금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선생님이 예술작품을 뽑아왔어요. 카요부터의 비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서 비 오는 날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비 오는 날, 반 고우도 비 오는 날의 달의 모습을 그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름답다.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여기서 도덕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이건 뭐야? 오로지 예술은 뭘 추구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아기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찾아온 이 사람의 옷을 보니까 귀족 같습니까? 노동자 같습니까? 노동자 같죠? 허름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국가가 복지를 실시해서 아이들에게 무상 의료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쵸? 요즘에도 이제 의학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간에 의료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자, 누구의 그림이냐면 어린아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전문으로 그렸던 화가입니다. 앙리 조프로이는 대중에 특히 사랑받는 작품들을 많이 남겨 19세기 후반에 인기 있던 작가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 새롭게 만든 페리 법안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프로이가 그리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순수하고 성실한 이미지의 어린이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속의 어린이들은 공화국의 토대이자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미지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프로이라는 화가는 뭘 그렸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그렸어요. 복지, 의무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순자는 도덕적인 예술작품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오스카 와일드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이 얽매여 있다 보면 예술이 한계를 느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덕주의와 그 다음 뭡니까? 은근히 이거 잘 나옵니다. 도덕주의와 그 다음 뭐야? 신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아드로노의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 기출이 많지 않지만 자, 이 사람이 주자는 학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뭐 칸트나 공리주의 얘네들의 학자를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만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리주의가 뭔지 싱어의 규칙 공리주의가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인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사인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을 부른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 부른다. 예술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다. 아도르노는 대중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격. 문화산업은 대중의 무비판적이며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본다. 이는 이를 통해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쵸? 극장이나 TV는 일방향이잖아요. 우리 일방향에 주입하고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지배계급의 통제수단으로 문화산업에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통제산업. 세상에 어지러운 뭐합니까? 그치? 막 영화 같은 거 상영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검투사들 모아놓고, 자, 로마 시대 때. 그치? 검투사들 모아놓고 원형 경기장에서 축제 같은 걸 아주 잔인한 축제를 열었죠. 축제라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드로노에 의하면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으로서 문화사업이 지니는 회기화. 그쵸? 모두 다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다면 거의 비슷하게, 옷 스타일 비슷하게, 자기만의 개성이 아니라 모두 다 비슷하게. 요즘에 더 정보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획일화되고 일반화되고 표준화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사이비 개성화의 결과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적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영화보다는 뭡니까? 돈이 되는 대중의 인기 있는 영화가 진정한 예술이다. 뭐 이러면서 주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드로는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경제적인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거의 뭐 시장이 좌지우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극장에 딱 가면 흥행장이다 모든 극장이 다 달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예술을 꿈꾸고 문화를 꿈꾸는 독립 영화 감독들이 만든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에 의해서 지배되는 겁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엘리의 종교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데요. 성스러운 게 종교라면 성과 속세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서해 만약에 손에 분필을 지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속이죠? 속입니다. 근데 이 분필에서 어느 날 피눈물이 흘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현상이나 마리아의 현상이나 부처님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 분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이 되는 거죠. 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육하는 속입니다. 속.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엘리야다는 성과 속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과 속은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자, 그의 주장을 좀 보면 엘리야다는 세속과 성스러운 세계는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합니다. 세속과 성스러운 세계는 공존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건강한 종교 생활을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경험. 그렇죠? 우리는 가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경험. 아니면 듣기도 하잖아. 그렇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병이 나섰어. 그렇지?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신비한 심이야. 라고 성스러운 경험,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조화시켜 삶 속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과 속은 다르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구분했잖아. 아, 여긴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런 거.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성당에 가거나 이러면 여기는 너무나 성스러운. 이거는 성스러운 물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다는 성과 속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종교를 좀 더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까요? 우리 독해는 문제죠. 독해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가형자가 지지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프린트 1번 문제를 보세요. 작품의 도덕적 장점이 미적인 장점이 되고 작품의 도덕적 결점이 예술적 단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품의 성공 여부가
감상자의 올바른 도덕적 태도에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고무될 경우 예술적 민감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도덕적 평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분 도덕적인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예술작품은 도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도덕적 성격을 가진 작품들도 주제, 장르, 반응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상호관계 속에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잣대로만 작품을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로만 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도덕적 잣대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도 인정되지만 예술적인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심미적인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미적 가치가 없다? 아니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현실을 조롱하는 풍자 문화는 예술 장르 보기 어렵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필요. 자, 그렇지 않은 것도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작품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작품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심미적인 것도 될 수 있다. 예술 작품은 미적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술적 미적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훌륭한 작품은 둘 다 중요하고요. 자, 훌륭한 작품은 윤리적으로 칭찬받는 태도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니죠. 미적인 것도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나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프린트 4번. 다음 사상가 입장에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 자체가 어떠한 구조화되어 있는 종교라는 독특한 현상이 인간의 삶 안에서 묘사될 수 있는지 밝힐 수 있는 삶 자체에 대한 서술 범주를 새롭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를 나무로 승인하면서 그것이 나무이되 나무이지 않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범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무를 우리가 늘 겪는 나무, 곧 일상상의 범죄에 드는 나무라고 한다면 뒤에 나무는 독특한 경험에서 드러난 나무, 성이죠, 성? 이건 성입니다. 일상상에 겪는 나무는 속입니다. 곧 비일상성의 범죄에 드는 나무이다.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 그 표상이 어떤 것이든 두 범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과 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 성스러움을 만나지 못한다? 경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인간은 성스러운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세속적인 삶?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은 강조하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종교적 신념도 강조하고 있죠. 자,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건 성 속의 문제와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이 있죠. 그쵸? 여기 봐봐. 자, 나무를 나무로 승인하면서 그것이 나무이되 나무이지 않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나무인데 그냥 나무야. 근데 나무가 아닌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이죠. 됐나요? 그래 답은 몇 번?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봅시다. 다음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자, 대중문화가 수익을 올렸대. 그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중문화가 돈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뒤에 글을 볼까요? 문화상품의 속성은 문화의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획일화된 문화죠. 적극적인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아드로노의 뭡니까? 그쵸?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문화가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상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맞죠? 아도르노의 얘기입니다. 아도르노의. 문화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그쵸? 맞죠? 획일화된 문화를 증가시킨다. 개성된 문화는 사라지고 문화산업의 표준화된 양식, 문화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죠. 표준화된 양식.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은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인 가치에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독해들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정확히 하고요. 어느 정도의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용 정리가. 자, 심화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카페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카페에다. 그래서 카페에서 그 회원이 되시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